표현을 과도하게 많이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잘 그려 보이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간결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표현 위주로 정확히 그려주시고, 아주 작은 표현들은 생략을 해주셔도 기본 덩어리와 느낌을 전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둠의 흐름과 커다란 구조의 느낌들을 찾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인물 석상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화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인물 표현이 생각처럼 쉽지 않죠. 표현해야 될 요소들도 복잡하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도 좋은데요, 실제 인물의 사진보다는 석상의 얼굴 표현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기본기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빛 대비의 느낌이 강하게 잡혀 있는 석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밝음과 어둠, 이렇게 두 가지 톤으로 기본 색감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보자분들께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밝음과 어둠으로 정확하게 이미지를 구분시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색감의 톤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크게 만들어져야 될 대상의 덩어리감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묘사의 표현보다는 밝고 어둠으로 어떻게 구분시켜서 진행을 시켜 나가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큰 어둠의 형태 스케치 위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흐름이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자의 영역을 먼저 색감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밝은 부분은 색감을 깔지 않을 거고요, 중간색의 부분들도 최대한 색감을 진행시키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가장 어둠,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기본적인 빛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덩어리가 손쉽게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어둠 영역의 흐름만 스케치를 크게 묶어줬고요. 이제 기본 어둠의 색감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할 연필은 EB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어둠의 색감을 크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본 색감을 먼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어둠 안쪽에 있는 반사광의 표현을 너무 강하게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기본 색감으로 크게 묶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어둠의 기본 색감의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둠 안에서 보여지는 반사광의 표현들을 너무 일찍부터 찾아서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어둠이 크게 묶여야 되는 흐름이 깨지기가 쉽거든요. 어둠 안에서의 톤 표현은 조금 나중에 찾아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약간 눈을 흐리게 뜨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 흐름의 색감을 크게 봐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쪽 머리 안쪽에서도 반사광의 표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긴 선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색감으로 크게 묶어주고 있어요. 귀 뒤쪽으로는 전체가 다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죠. 목 아래쪽에서부터 전체 색감을 크게 묶어서 어둠의 흐름, 그림자의 표현을 한 톤으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우측 볼 면적도 전체적으로 큰 어둠의 흐름을 함께 묶어주세요. 볼 면적은 옆면이기 때문에 얼굴의 앞면에 비해서 빛을 많이 받지 못하겠죠. 옆으로 꺾이는 부분에 어둠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앞면과 옆면의 기본적인 면적의 구분을 통해서 얼굴이 가진 입체감의 구조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요. 자, 눈 부분은 형태가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체의 색감을 크게 묶어줄 거고요. 눈 안쪽에서 살짝 보이는 밝음의 흐름만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단의 어둠, 측면의 어둠 흐름까지 한번 잡아서 기본 어둠의 흐름을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흐름을 반사광의 표현 없이 일정한 하나의 색감으로 크게 묶어주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을 찾지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둠과 중간 톤의 톤이 계속 섞이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입체감이나 형태의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밝음과 어둠으로만 정확하게 어둠의 흐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소묘의 표현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어둠의 색감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어둠 안에서 보이는 색감의 미세한 톤 차이를 이제 조금씩 찾아 나갈 거예요. 반사광의 표현은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둠 안에서 더 강한 어둠을 강조시키고 남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사광의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색감의 표현과 반사광의 표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연습이 중요하죠. 무턱대고 색감을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해버려서 다시 지우개를 써야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상대적인 색감의 어둠을 통해서 밝음의 느낌을 찾아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우개를 사용해서 밝음을 너무 밝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밝음과 어둠이 가지고 있는 색감의 톤 구분을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잡아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어둠을 조금 더 강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입체감의 느낌이 보다 뚜렷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둠이 시작되는 경계 부분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어둠 안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색감의 흐름을 풀어주는 표현으로 입체감의 느낌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어둠이 시작되는 경계 라인에 가장 어두운 다크라인을 확실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입체감의 느낌이 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둠 안에서의 색감을 너무 일정하게 채우는 것보다는 포인트가 더 강조돼야 되는 부분과 풀어지는 부분의 색감 차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훨씬 입체감의 느낌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귀의 색감도 조금 강하게 강조를 시켜줘야겠죠. 안쪽으로 강하게 들어가 있는 깊이감을 색감의 진하기를 통해서 강조를 시켜주세요. 귀는 머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둠의 포인트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셔서 정확하게 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톤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앞쪽에 이목구비에 정확한 톤 조절을 하면서 세부적인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둠이 시작되는 포인트 부분에 어둠을 먼저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어둠과 반사광의 색감 차이를 조금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돌출된 포인트의 어둠을 강조시켜 주시고요. 이 어둠 안쪽에서도 그림자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림자의 표현,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는 반사광의 표현, 이런 부분들의 톤 차이를 정확히 찾아주시면 어둠 안에서도 충분히 구조가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부분의 표현일수록 보다 관찰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관찰을 하지 않고 적당히 보고 내 생각대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열심히 관찰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려지는 걸 보면 내가 보고 그리는 대상 혹은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그리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진짜 관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적당히 그리고 있는 건 아닌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자신의 그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자에 맺히는 색감의 부분까지 확실히 강조를 시켜서 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색감의 흐름을 정확히 전달을 시켜주세요. 자,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먼 쪽의 눈 표현이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색감의 톤을 조금 연하게 진행해 줘야겠죠. 소묘에서는 단색의 명암 표현으로만 입체감을 전달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선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표현해 주시고 먼 쪽을 자연스럽게 풀어 주시면서 공간의 입체감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둠의 색감 표현을 한번 강조를 시켜줬기 때문에 어둠과 바로 인접해 있는 중간 톤의 색감을 잡으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과 가장 인접해 있는 부분들의 넓은 중간 톤의 색감을 가볍게 표현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어둠과는 확실하게 색감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둠을 너무 약하게 표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중간 톤의 표현이 어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대비가 약하게 표현되면 입체감의 느낌이 그만큼 전달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확실히 어둡게 강조를 해주시고요. 중간 톤은 어둠보다 확실히 밝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색감의 대비를 정확히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진하게 튀는 선이 나오지 않도록 선의 양끝을 가볍게 들어주시면서 부드러운 색감의 표현을 가늘고 촘촘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어둠에서 밝음으로 연결되는 중간 톤의 색감 표현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대상의 입체감이 보다 확실히 전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밝음은 절대 손을 대지 마세요.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밝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밝음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밝음을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무조건 그림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밝음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시면 돼요. 가장 많은 표현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간 톤입니다. 중간 톤에서는 색감을 진하게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연하고 가벼운 색감을 여러 번 쌓아가면서 톤 차이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세부적인 덩어리의 표현들이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죠. 뭔가를 너무 정확하게 많이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확한 기본 색감에 맞는 톤 차이를 얼마나 정확히 전달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표현을 과도하게 많이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잘 그려 보이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간결하게 꼭 필요한 부분의 표현 위주로 정확히 그려주시고 아주 작은 표현들은 생략을 해주셔도 기본 덩어리와 느낌을 전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둠의 흐름과 커다란 구조의 느낌들을 찾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자, 덩어리가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일수록 중간 톤에 대한 연결이 중요하겠죠. 자, 어둠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색감의 톤 변화를 통해서 어둠 안에서의 반사광 표현들을 조금씩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둠 안에서의 색감의 강약 조절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반사광의 톤 변화를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뒤쪽에서도 목과 머리가 구분되는 톤 차이를 잡아주시고요. 그림자의 색감들도 조금씩 강조해 주시면서 얼굴과 목, 그리고 목과 머리가 나눠지는
색감의 통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물 석상을 그려보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의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본 어둠의 흐름을 정확히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과 형태의 구조를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표현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작은 표현은 생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돌아가는 구조의 느낌을 먼저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 뒤에 작은 표현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